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은 공려 사냥. 공려를 구하는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면 나라에서는 재빨리 공려를 선발할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각 도에 할당량을 배치했다. 고려 때의 기구로는 결혼도가, 조선시대에는 진원색 등이 있었다. 또 전국에 혼인 금지령을 내리고 공려 선발을 담당할 관직을 개설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공려를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 생각했다. 때문에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백성들은 공려 사냥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으니 사람들은 딸을 숨기거나 머리를 깎아 중이 되게 하거나 혹은 10살도 아닌 어린 딸을 혼인시키는 편법으로 공려 사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 중 1408년에 실시된 공려 선발은 온 나라를 2달간이나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만들었으니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다. 전국적으로 한바탕 소란을 치르고 각 도에서 총 30여 명의 처녀를 뽑아 한양으로 이송시켰는데 이때 뽑힌 공려 후보자들은 의정부에서 재심을 거쳐 부모 3년상을 당하거나 무남 동녀인 경우 등은 제외하여 최종 7명으로 압축했다. 그렇게 선발된 7명은 경복궁에서 최종 심사를 받는데 이게 웬걸 7명의 처녀들은 모두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양 행동하면서 서로 뽑히지 않으려고 저마다 애를 쓰고 있었다. 더욱이 명나라 사신은 이렇게 불평하면서 퇴차를 놓고 말았다. 왜 이 다들 이 못생겼냐 해. 이에 태종은 화가 나서 처녀의 아버지들을 전부 파직시키거나 귀양을 보내버렸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들 했길래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다시 전국을 대상으로 처녀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절절히 찾아냈기 때문에 수령, 향리들의 자식이라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모든 백성들의 집을 이잡듯이 수색하여 이모가 출중한 모든 처녀를 가려내게 했는데 만약 처녀를 숨기거나 침을 뜨고 약을 붙이는 등 흉하게 보이도록 꾀를 쓰는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고 가산을 몰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걸 빌미로 당시 국왕의 명을 받는 관리들은 양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까지 일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었는데 상소된 내용은 이러했다. 지금 나라에서 처녀를 숨긴 자를 찾아내어 재산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관리들이 부녀자들을 잡아가두고 매질을 하니 마을 사람들의 원통이 크옵니다. 공려 사냥과 사회적 폐단. 국가가 강력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백성들의 잔꾀는 진화되어 갔는데 태종 때는 이에 맞서 신고제를 신설하게 된다. 딸을 가진 전현직 관리들에게 모두 자진 신고하도록 했으며 또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신고하도록 하여 적발시 재산을 몰수하여 신고한 자에게 주도록 했다. 때문에 이러한 법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불신을 만들게 하여 공포사회를 조장하게 됐다. 이 가운데는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사람이 복수할 기회로 삼아 딸이 없음에도 딸이 있다고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성군의 치세요, 태평성대로만 기록하고 있는 세종대왕 시기에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혼인금지령을 어기고 혼인한 자들, 딸을 숨기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경우 그들이 속한 지역의 수령까지 처벌을 면치 못하도록 했다. 한편 세종 때부터 200년이 지난 효종 때에는 공려로 뽑혀 서울로 호송되던 한 처녀가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나라에서는 처녀의 고을 형관과 호송 관원들 모두를 엄한 형벌로 다스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들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경상도의 정왕이라는 자는 딸이 공려 후보자로 뽑혀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자 가는 도중에 딸의 얼굴에 약을 발라 얼굴을 상하게 하였으니 이때 정왕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딸을 호송해 갔던 최윤벽이라는 관리가
자기 딸을 강간하려다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거짓을 꾸몄다. 이에 조정에서는 최응벽에게 사형을 내렸으니 그러자 최응벽의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정황을 칼로 찔러 살해하게 된다. 공녀 착출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폐단과 피해가 많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다만 공녀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보다도 임금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중종은 이렇게도 말했었다. 부득이하게 뽑고는 있으나 당사자들은 이 얼마나 원통스러울꼬. 혹시 선발된 처녀들 중에 자살하는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다. 통곡의 이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선발된 공녀들은 곧 떠날 채비를 했다. 이들은 떠나기 전 왕과 왕비가 차린 전통식에 불려가 위로도 받았는데 이때 여인들은 차린 음식에는 입도 대지 않았고 죄다 슬피 울기만 할 뿐이었다고 전한다. 또 함께 자리를 한 처녀들의 부모도 덩달아 울었으니 그 통곡의 소리가 궁궐을 가득히 메웠다고 한다. 이후 처녀들은 근정전에 비치된 가마에 올라탔는데 각 가마에는 2명씩 올라탔고 사신이 직접 자물쇠로 채웠다. 그 외의 나머지 공녀들은 모두 말을 탔다. 그리고 공녀들이 출발할 때는 왕과 왕비까지 직접 모화관에 나와서 전송을 하였는데 이때도 공녀들의 부모와 친척들 그리고 구경꾼들의 울음소리로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눈물의 환송식을 뒤로한 채 공녀들은 한양을 출발해서 개성에서 북경까지 꼬박 2달이 걸리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됐는데 이들은 임시로 지은 각 참의 숙소에서 잠을 이뤘고 가는 도중에 호송하는 환관들의 희롱에 수모를 당하는 것은 예사였고 겨울이라면 매서운 만주절판의 추위 속에서 여름이라면 무더위로 병을 얻고도 있을 수 있다.